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아까 뭐 빅데이터와 같이 뭐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인터넷 뉴스의 이제 허위 정보 생산자, 뭐와 유포자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짜 뉴스가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판별하기도 너무너무 힘들 만큼 너무 쏟아지니까 이제 하나만 보면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니까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세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요새 시끄럽고 이제 넘치는 시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생성할 수 있고, 그전에는 뭐 이제 방송 3사, 뭐 KBS, SBS, 뭐 MBC에서 보통 뉴스들을 많이 생산하고, 그 외에는 뭐 YTN 조금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언론사가 등장을 하면서 거기서 생성해내는 뉴스들,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여기서 생성해내는 개인에서 나오는 뭐 뉴스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페이크 뉴스가 있죠. 페이크 뉴스 2000년대 초에 이제 인터넷 언론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뭐 기존에 뭐 언론사나 은퇴한 기자, 명예퇴직을 한 기자들이 이제 인터넷 언론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나 여기 기업이나 정부들도 요새는 빨리빨리 뭐 보도 자료를 해야 되고 빨리 뉴스가 뭐 이제 뭐 팩트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또 속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잖아요. 어디 언론사에서 뭐 이 대단한 어떤 뉴스거리를 먼저 터뜨렸다 하면 그런 뉴스들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괜히 굉장한 뭐 속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생성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검증 시간이 촉박하고 이제 물량은 또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증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보면 뉴스들도 보면 중간에 한 번씩 쉬고 뭐 앞뒤로 광고들이 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주들, 굉장히 큰 광고주들도 있고 조그마한 광고주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해온 광고주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광고주한테 우호적인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광고 수익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뉴스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호적인 보도를 일부러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 광고주가 이제 어떤 악한 행위를 했다. 뭐 그러면 거기 비판 보도를 이제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이제 어떻게 탄생하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터넷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누구나 PC도 갖고 있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생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AI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페이크 뉴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페이크 뉴스라는 거는 이제 탄생을 어떻게 했냐? 2016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맞붙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어요. 치르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자기의 앞으로의 뭐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좋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제 사람들의 뭐 시선을 인기를 끄거나 표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 상대방을 이제 막 이제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쪽에서는 클린턴은 여기다가 뭐 이제 뭐 안 좋은 뉴스 뭐 저도 들은 것 같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뭐 이제 건강이 악화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트럼프가 어디 러시아에 뭐 어떤 뭘 받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힘을 많이 써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밝혀진 사실은 없죠. 이제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으로만 남고 있어요. 하여튼 그때를 계기로 이제 페이크 뉴스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 말이 그 다음에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였어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거나 제가 늘은 거는 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다음에 뭐 힐러리가 뭐 테러 단체에 IS 많이 들어보셨죠? IS 단체에 뭐 무기를 팔았다거나 뭐 이런 뉴스들이 삽시간에 막 퍼졌대요. 그런 뉴스 중에서 그래서 뭐 이런 가짜 뉴스를 뭐 96만 번 공유를 되었고 거기에 또 9만 건의 댓글이 또 달렸다고 해요.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임을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가짜 뉴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알고도 이런 것들을 뭐 SNS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법적으로 다 이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이제 그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도 포렌식 뭐 있잖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뜯어서 이제 체크를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르고 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런 다른 사람 얘기를 그냥 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죠. 유포한 사람은 이제 뭐 책임은 없지만 약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 있잖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뉴스가 있는데, 전체의 큰 그림은 바라보지 않고, 어떤 한 문구라든지, 어떤 한 사건이라든지, 거기에 꽂혀서 전체를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바라볼 수 있던 그런 시안을 갖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짜뉴스 그러면 이 가짜뉴스가 너무너무 생성하기 쉬운 구조적인 어떤 그런 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구별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이트 기사와 여러 기사가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 기사, 사설, 칼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하루하루 바로바로 신속하게 사실 위주로 분량이 굉장히 팩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뭐 육하원칙 관련해서 쭉 한 문장 정도로 쓰는 거죠. 간단하게 이랬다 라는 거야. 그랬다 사실만을 이제 보도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이트 기사고요. 이것도 해설 기사는 거기에 하루 단위로 하긴 하는데 이 팩트 체크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이랬을 것이다 라든지 과거에 이랬던 경력이 있다 뭐라든지 배경 설명이라든지 여러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많이 살을 붙이는 거죠. 이 기사 여기 지금 스트레이트 기사가 있다면 거기에 살을 많이 붙이는 거. 과거에는 어땠고 이런 사실은 어떤 배경하에 나왔고 이래서부터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쓰는 게 바로 해설 기사라는 겁니다. 기획 기사라는 건요,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장기 자료예요. 기획 보도 막 이렇게 들어보셨죠? 어떤 사건을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그 주변 인물 아니면 주변 어떤 환경까지 다 분석을 해서 취재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로 기획 기사예요. 특집 형태로 어떤 한 면을 전체적으로 신문의 한 면을 전체로 이렇게 쑥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쓰는 것이 바로 이제 기획 기사입니다. 특정 한 면을 할애해서 작성하는 거고요. 여기 또 사설이나 뭐 논설이 있어요. 약간 이제 우리가 어떤 전문가 이건 보통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데요. 전문가들이 논설위원회가 이제 집필을 하는 거죠. 식견이 굉장히 높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쓰는데 어려운 문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요새는 어떤 걸까요? 뭐 이렇게 뭐 백신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쯤 코로나가 없어질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의 백신, 어떤 백신, 뭐 어떤 백신, 어떤 백신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될지 그게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사설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지필자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신문사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되겠고 보통은 논설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설이나 논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칼럼이 또 있어요. 칼럼은 어떤 한 사람이 쓰는 건데요. 주관적으로 쓰는 수도 있어요. 주관적으로 뭐 그냥 감상이나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는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죠. 사설은 이제 신문사의 의견인 반면 이제 칼럼은 개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죠. 보통은 이제 내부 논설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여기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인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신문에 투어하고 싶다. 뭐 좋은 어떤 뭐 에세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사 유형을 일단 알아봐야 되고요. 기사 유형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기사를 나눠볼 수 있고 그러면 이 뉴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이제 기사를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볼까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육하 원칙의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왜, 누가, 언제, 어떻게 이게 순서는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에 꼭 근거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7개 도시에서 뭐 초미세먼지가 없는 뭐 파란 하늘을 볼 수 없었다는 건데 요새는 이제 파란 하늘을 많이 보죠. 전 세계 뭐 인도라든지 여기 정말 그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도시들도 요새는 파란 하늘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코로나에 뭐 무슨 영향이 많이라고 하는데 많이 발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에 발생한 뭐 대기 오염 물질이 왜 여기 됐을까요? 축적이 돼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 가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축적이 되어서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기록했다. 환경부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에 뭐 6시부터 여기까지 언제 어디서 여기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비상 저감 조치를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쓰는 거죠. 구분해 놨다가 이거를 본문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전체 기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가짜 뉴스. 저도 초보자죠. 뭐 얼마나 구별을 많이 해봤겠어요. 페이크 뉴스를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뉴스 도메인에 컴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셨다시피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어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장된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사에 뭐 낚이는 경우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알고 보면 그 전체 전문을 읽어보면 아닌데 제목을 너무 과장하게 이목을 끌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의 팩트라든지 아니면 현재 맥락을 살펴봐서 페이크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날짜를 일단 또 살펴봐야죠. 이게 지금인지 과거 며칠 지난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첨부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출처를 또 꼭 알아봐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이제 나온 것들. 뭐 보통 기사를 보면 뉴스 기사도 쭉 쓴 다음에 뒤에 어떤 누구 기자 아니면 어디 신문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처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보도자료나 성명서인지 인터뷰인지 이런 것들을 소스 그 원천들을 이제 명기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사는 물론 쓸 수 있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출처가 인용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뭐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최초의 단독 보도 먼저 제일 처음에 어떤 계속 인용되었을 수 있으니까 복사하기 복붙 아시죠? 복사하기 붙이기 이런 거면 페이크 뉴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를 근원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확인해 보는 방법, 한번 의심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팩트 체크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댓글 통해서 뭐 거짓임이 입증된 뉴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뭐 URL 해당 뉴스 보면 이제 URL이 표시되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아까 육하원칙에서 딱 구분을 이제 해보고 거기에 핵심 개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공부를 이제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뭐 문제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설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내가 그 문제를 만들어 보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아시면 어떻게 쉽게 가짜 뉴스를 생성할 수 있느냐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있죠. 90%의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그만 이제 그 조미료만 투하를 하면 이게 바로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뭐 아까 육하원칙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 하나만 바꿔도 되는 거죠. 누가를 바꿔요. 아니면 시간을 바꿔요. 뭐 언제를 바꿔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체 90%의 사실에서 10%의 다른 허위를 추가를 하면 편집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팩트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가짜 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금 넣는다든지 아니면 원래 있던 거를 막 플러스 알파 엄청 크게 부풀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긍정이나 이런 사실을 되게 축소를 해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긍정이라든지 끝에 우리는 말이 끝에 있잖아요. 이다 아니다 끝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변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가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존 데어는 사람에 대한 표현, 기사를 쓸 때는 존 데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기사 작성 가이드가 있죠. 첫 번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쉽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의견이라든지 이거는 일단 배제하고 사실을 중심으로 사실이 이렇다라는 것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이나 의견은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 사람들의 인용구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서나 이런 것들은 과장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돼서는 안 되고 그냥 담백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자들이 궁금해할 내용관을 이렇게 중요 포인트를 거기다 찍어가지고 할 수 있고요. 단문 위주로 써야 돼요.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이제 읽기가 싫어요. 그다음에 주어를 넣어서 주체가 누구인지 앞에서 꼭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그 육하원칙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사의 전체 내용을 일단 중요한 여기 포인트를 잡아서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첫머리에 둔다.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게 유의할 점, 존 대어는 쓰지 않아요. 그다음에 인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라든지 하면 안 되고 트럼프 이렇게. 그다음에 C는 C자를 사용하는 거. 남녀 모두 인명에다가 C를 쓰는 거죠. 그다음 첫 번째는 이렇게 모든 풀네임을 쓰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약칭으로 홍씨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는 군, 양을 붙여주게 됩니다. 직함을 붙일 때는 이제 경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존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안창호 선생님은 이 아니고 안창호 선생은 직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말하고 좀 안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사를 우리가 작성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볼 수 있는 디지털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를 보면 이제 뉴스페이퍼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법에서 보시면 자, 이제 직접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인쇄본을 주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갖고 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인 화면인데 거기서 크리에이트 하면 내가 뉴스 기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뉴스, 가족 뉴스도 만들어 볼 수 있죠. 뭐 과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뉴스페이퍼 클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관련 뭐 저기 뭐죠 기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구를 선택해 가지고 디자인 편집을 하는 거죠. 디자인 편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미지를 다 여러분이 만들기 힘들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갖다다가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디지털 템플릿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거 체크한 다음에 요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면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신문 제목이라든지 설명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템플릿에다가 요 템플릿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하고 거기 헤드라인을 또 편집을 하는 거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꿨죠. 원래 요거에서 지금 헤드라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몇 개의 칼럼으로 할 것인지 뭐 글자 크기는 몇으로 할 것인지 뭐 레이아웃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잡고 그것을 내용을 또 편집하고 기사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됐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인쇄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기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삽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과 이미지를 아까는 이제 뉴스에 관련된 거고요. 이번에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어떻게 합성할 것인지 조작할 것인지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쭉 살펴봤는데요. 한번 쭉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실 중에서 이제 2장에 해당되는 중에서 이제 여기 잠시만요. 자, 가짜 뉴스에 관련된 내용이죠. 가짜 뉴스. 디지털화 되면서 굉장히 편리해지고 모든 정보가 정말 넘쳐나고 중요한 정보를 나도 유용없이 편리하게 볼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려내야 할 것이 바로 가짜 뉴스인지 진실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페이크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쇼보기로 할까요? 그래서 이제 검증하는데 조금 미흡하고 뭐 수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광고주에게는 우호적으로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비판 보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가려내야 되겠고요. 그런 거는 지금 가짜뉴스가 탄생하게 된 계기, 뭐 이거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었던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도 의도적으로 유포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지금 계속 그 학폭 위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가짜 학폭을 막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강력하게 막 소송을 걸고 고소하고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조금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이제 기사의 유형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스트레이트 기사도 있고 이제
하루 단위로 신속하게 사실 위주로, 해설 단위로 이제 약간의 사건 배경이나 설명이 조금 들어간 거. 기획 기사라고 하면 장기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조사한 게 기획 기사이고, 사설이나 논설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어려운 문제를 해설하지만 대신에 이제 전문가가 이제 식견이 높은 사람들이 집필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칼럼은 이제 뭐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상을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신문사 의견이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뉴스가 이제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뉴스를 해체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 언제, 아니 어디서, 무엇을, 왜,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했는지 라는 것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약간씩 허위 정보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별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는지 살펴보고, 뉴스 이상한 주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해당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출처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팩트, 형제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날짜도 확인해보고,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뭐 연관이 있는지, 이상한 것이 올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원천, 그것의 뉴스가 나온 원천이 어디인지, 이런 소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잘 여기저기 한 군데에서 그렇다면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까 뭐든지 의심을 해보고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찾아보는 그런 걸 하다 보면 조금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거를 거르기는 힘들겠지만요. 자, 그래서 허위를 조작하는 건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90% 허위에다가 조금만 가미하더라도 금방 페이크 뉴스를 만들기 쉽다는 거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약간 과장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 뭐 좋은 거는 축소하고 부정적인 건 좀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긍정, 부정을 약간 반대로 써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가짜뉴스 만드는 법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련된 뉴스페이퍼 클럽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신분을, 혹시 여러분이 필요한 뭐 동아리라든지 개인적 가족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4장의 가짜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